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급에 들어왔죠.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이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 잘 헤쳐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장, 제네릭과 배열입니다. 배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딱히 뒤로 뺀 이유는 이 제네릭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배열을 쓸 때, 왜냐하면 여기에는 코틀린은 전부 다 참조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열을 뒤로 뺐다라는 점 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네릭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그래밍 언어, 즉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코틀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int, long, 뭐 그리고 더블, 그리고 이제 뭐 스트링도 있고, 그리고 서클이라고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타입으로 존재를 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타입들을 우리가 제네릭을 이용을 하잖아요. 제네릭을 이용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런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다 그죠? 뭐 리스트라든지 제가 잠깐 예를 들면서 꺽쇠 그죠? 그래서 t를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을 이 t가 int가 될 수도 있고요, 서클이 될 수도 있고요, 더블이 될 수도 있고, 롱이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즉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를 했든 아니면 제네릭 함수를 이렇게 설계를 했든지 간에 이 함수를 우리가 실행 시간에 런타임 시에 이 타입으로 우리가 메인이나 이런 함수에다가 실행을 할 때 클래스를 생성할 때 그때 이거를 제네릭 타입으로 선해놓고 우리가 더블 형태로 바꿀 거야. 더블 형태야 이거는. 아니면 이거는 스트링형이야.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 영어로 뭡니까? 제너 제너럴라이즈에 해당이 되죠. 그죠? 여기에서 따와서 우리가 이제 제네릭이라고 뭐 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튼간에 어떤 사람은 제네릭스, 또 어떤 사람은 지네릭스, 어떤 사람은 제네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자를 보면 제네릭이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제네릭이라는 것은 자바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t로서 우리가 설계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런타임 시에 실행 시에 이 값이 롱이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네릭은 어떤 타입에 관계없이 일반화하는 거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네릭은 제네릭 다루기고요. 자, 제네릭은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자료형을 나중에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확정하는 개념이다. 뭘? 자료형을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네릭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자료형들의 객체들을 다루는 메서드나 클래스에서 컴파일 시간에 자료형을 검사해 적당한 자료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네릭을 사용하면 객체의 자료형을 컴파일할 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객체 자료형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 변환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컬렉션을 배울 텐데,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셋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제네릭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다수가 우리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다룰 때 이런 컬렉션을 쓰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제네릭 타입을 지정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 자료형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1, 숫자, 스트링도 받을 수가 있고 문자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TV 공장에 취직을 했다. 프로그래머로. 그 전산팀으로. 그런데 리스트나 맵을 쓰나 셋을 쓰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환경이 처해져 있는 그 부분에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대용량들은, 자, TV를 하나 생산한다고 봅시다. TV 타입인데 이게 뭐 24인치고 뭐 A 타입이며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에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실행 시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집계를 하든 수집을 하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든 할 때 인원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원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온다. 그래 되면 집계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몇 대 재고량이 얼마인지 금방 계산을 해낼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우리가 딱 지정을 해주면 일반화를 딱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TV24인치-A라는 모델만 생성되는, 이제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이 전부 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쏴서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다시 불러오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컴파일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 놓으면 이 리스트에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못 들어가요.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 자료형을 체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컴파일 예외를 발생시켜요. 이게 아니라 B가 들어왔다. 그러면 B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놈인데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에러가 올라옵니다. 자료형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네릭을 사용을 하면 객체의 자료형을 컴파일할 때 체크하기 때문에 객체의 자료형의 안정성, 이놈한테는 이놈만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가 객체를 업다운 그리고 다운캐스팅, 그죠?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에 대해서 배웠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에서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램의 성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이런 대용량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업캐스팅을 했다, 다운캐스팅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놈은 물론 번외적으로 우리가 코틀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해요. 한데 일단은 요놈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요놈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자, 그래서 제네릭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보면, 제네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앵글 브레킷, 우리 앞에서 봤다 그죠? 흔히 우리 자바에서는 이걸 꺽쇠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이거는 앵글 브레킷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슈퍼 넣어가지고 다른 거 막 호출할 때 썼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앵글 브레킷 사이에 형식 매개 변수를 넣어 선언한다. 형식 매개 변수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T타입, 뭐 E타입도 있고, 이거에 T만 써라라고 국한되지는 않아요. 근데 권장사항은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앵글 브래킷 사이에 이 T나 E나 이건 엘러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를 넣어 선언하면 이때 이 형식 매개 변수는 컴파일 시에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만들고 객체를 생성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T타입을 줬다. 근데 그 T타입에서는 내가 인트형을 줬다. 그러면 그 T타입이 이 T가 인트형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는 하나 이상 지정할 수가 있다.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여튼 형식 매개 변수는 자료형을 대표하는 용어, 이게 바로 타입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T와 같은 특정 영문의 문자로 사용하며 나중에 필요한 자료형으로 대체가 된다. 그래서 이 자료형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들만 해도 그게 유한합니까? 아니죠. 무한하죠. 근데 이렇게 T타입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 놓으면 그 T가 인트가 될 수도 있고, 서클이 될 수도 있고, 펄슨이 될 수도 있고,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펄슨이 들어가면 T타입이 펄슨으로 정해지면 컴파일 시에, 그럼 거기에는 펄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따라서 제네릭은 다양한 자료형을 다뤄야 하는 컬렉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리가 여기 컬렉션에 아무런
타입을 지정하는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요, 리스트 안에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뭐 정수도 들어가고 뭐 문자열도 들어가고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게 정리가 됩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아니면 여기 있는 재고 수량을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제품의 클래스를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빨리빨리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자료형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컬렉션이란 리스트, 셋, 맵, 이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간단하게만 말하면, 어레이의 리스트는 이게 세 개 다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인데 이거를 구현한 클래스들, 구현 객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배열에 기반을 두고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배열 기반으로 돼서 얘는 뭐 이거에 또 장점이 있고, 또 여기를 구현한 클래스에는 뭐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벡터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도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셋은 같은 값, 중복되는 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구슬 주머니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생긴다고 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고요. 맵은 키와 밸류의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컬렉션이란 리스트나 셋이나 맵이 컬렉션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일단은 알겠죠? 예. 그래서 등으로 다수의, 그러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특별한 클래스들로, 구형 클래스들로 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한 클래스들로 다양한 형식의 자료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네릭을 사용해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컬렉션은 다음 장에 이제 다룰 거예요. 예. 제네릭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자료형의 객체를 지정하는 걸 막죠. 내가 이렇게 이걸 선택을 해놨다면 다른 자료형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객체를 사용할 때 원래의 자료형에서 다른 자료형으로 형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드릴 수 있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네릭을 이해를 하고 쓸 줄을 알고, 그리고 무슨 용도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네릭이 참 좋은 개념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예.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제네릭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데 이게 제네릭 클래스예요. 근데 꺽쇠, 그러니까 앵글 브레이킷 안에 t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주생성자에 t타입이라고 딱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멤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바 네임은 t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t가 바로 형식 매개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생성을 하려면 자 보세요. 메인에서 컴파일 시에 발 해서 박스 1은 박스의 int 타입이다. 그래서 t가 이때는 박스 1은 int 타입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 2 들어갔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선언해 놨는데 이 t는 언제든지 int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더블이 될 수도 있고 서클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일반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박스 1에서 int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박스 1의 이놈은 int가 돼서 t에는 이 t는 이 박스 1이 참조하고 있는 것은 int 타입만 받게 돼 있어요. 매개 변수로. 그런데 박스 2는 스트링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만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스트링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print ln에서 박스 1 name은 당연히 1이 갔으니까 name이 박스 1의 인스턴스는 1이 찍힐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박스 2에 .name 하니까 얘는 스트링이니까 hello를 여기에 저장을 했으니까 hello가 찍히는 거죠. 이해하세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제네릭 클래스 타입으로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도 메서드도 추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t는 t로 계속 동일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t를 썼다. 그럼 여기에도 t예요. 그럼 여기도 t고 또 다른 데도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이제 구성인자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 t로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생성을 할 때는 전부 다 t가 int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 다음 거는 박스2는 스트링으로 t가 대체가 돼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박스 t에서 t가 바로 형식 매개 변수의 이름이다. 말씀드린 바대로 보통 타입을 줄인 t를 사용하지만 꼭 t만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제약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뭐 A를 쓰든 B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관례라는 게 있고 권장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만 일종의 규칙처럼 사용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 밖에 제네릭에서 사용하는 형식 매개 변수는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E는 요소죠, 요소. 그래서 element를 붙이고요. 그리고 K는 우리가 맵이 제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컬렉션 타입의 자료 구조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 타입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 K를 쓰고요. 그 다음에 N은 넘버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T 형식 자료형 타입이다 라는 거고 V는 value입니다. value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S, U, V 뭐 etc 등등이 있는데 기타 등등 이건데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형식
뭐 저는 잘 이거는 안 써봤어요. 그냥 저는 E, K, T, V 뭐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정해서 그렇게 썼어요. 이거에 너무 구속을 받지는 마시고요. 그냥 제약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같이 만든다라는 것만 알고 여러분들도 그에 준하여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A, B 선언해 가지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작성한 소스 코드를 살펴봤죠. 박스 T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T는 뭐예요? 형식 매개 변수라고 했습니다. T는 객체 박스 1과 박스 2를 생성할 때, 그죠? 인스턴스 박스 1과 박스 2를 생성할 때 자료형이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죠. int 또는 스트링으로 선언되어 사용할 수 있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자바도 마찬가지지만은 객체 생성 시 만일에 생성자에서 유추될 수 있는 자료형이 있다면 선언된 자료형인 스트링이나 int는 다음과 같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발 했어요. 그래서 박스 3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니꼬르 하고 박스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3을 줬어요. 3을 주면 얘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아하 int 타입이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 줍니다. 타입 추론을. 아시겠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헬로우도. 그 다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제네릭을 사용을 하면 인자의 자료형을 고정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을 때 형식 매개 변수인 t를 이용해 실행 시간에 자료형을 결정되게 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하죠. 맞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우니까 생략하니까 뭐 근데 뭐 어차피 이렇게 타입 추론을 해주니까 코드는 절약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실행 시간에 자료형이 여기서 헬로우네 1이네 그러면 바로 인트로 혹은 헬로우로 결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적는 것과 뒤에서 적는 것 뭐 코드를 구태여 길게 쓰기 싫다면 이게 훨씬 낫죠. 그죠? 예.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제네릭 클래스입니다. 앞에서 박스 T 봤죠? 그게 제네릭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저는.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는 형식 매개 변수를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돼요. 한 개 이상 받는 클래스이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특정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점에서 클래스의 자료형을 정하는 것이다가 했는데 것이다가 빠졌네요.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거는. 그래서 앞서 봤던 예제의 박스 T가 제네릭 클래스인 거예요. 그리고 제네릭 클래스 내에도 내 메서드도 다음과 같이 형식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안에는 이거는 제네릭 클래스로 형식 매개 변수가 t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멤버 메서드를 선언해 놓고 여기에 매개 변수의 값으로 t 타입을 받아야 돼.
근데 얘가 int야. 생성을 할 때 int야. 그럼 얘도 int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만일 형식 매개 변수를 클래스의 프로퍼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래스 내부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자료형이 특정되지 못함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T타입이라고 적어놨는데 T가 자료형은 아니잖아요. 일반 매개 변수잖아요. 저 뭐죠? 형식 매개 변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건 안 돼요. 이럴 때는 프로퍼티가 초기화가 되거나 애브스트랙트로 선언이 되면 또 그거는 가능을 해요. 그러나 그런 방법 쓰지 않고요. 이거는 안 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죠. 그 대신에 뭐예요? 다음과 같이 주 생성자나 부생성자의 형식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y class에서 t 타입으로 선언하고 매개 변수 주생성자의 프로퍼티가 t 타입으로. 그래서 여기에 t면 이것도 t면 int면 둘 다 int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부생성자를 이용한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죠?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인 메서드에서 주 생성자를 myprop 이라는 곳에 12가 할당되며 int형으로 결정이 되겠죠. my class 니꼬르 my class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에다가 12를 주면 알아서 컴파일러가 타입 추론을 해서 int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print ln 하니까 여기에서 myfrab은 12거든요. int형으로. 그러니까 12가 찍히고 그리고 이거를 자바 클래스라는 이름을 이 속성을 사용하면 뭡니까? 클래스의 이름이 나오죠. 섹션 02에 있는 my class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럼 물론 프로퍼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프로퍼티 하나밖에 없어도 이게 getter와 setter를 들고 있죠. 그것도 전부 다 T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my 클래스가 생성되면서 자료형이 int형으로 결정이 되며 생성자에 의해서 12가 my drop에 저장이 되죠. 할당이. 그래서 초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my 클래스는 이 t에는 제가 그랬죠. int형이 들어가도 되고 string형이 들어가도 되고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형 이외에도 다른 자료형을 받아 myfrap의 자료형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편리해요. 이렇게 하나만 선언해 놓으면 내가 어떤 놈은 int로 어떤 놈은 string으로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일반화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다가 이 t타입만 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편해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실습을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또 이론을 나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예.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뭡니까? 저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